이번 시간은 122강 신금일간이죠. 신금 상관의 말이 조금 흉한데 한자로 보면 이렇게 칠사를 인성으로 제화하는 구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일간하고 상관이니까 그렇죠. 월지가 상관일 거고 이거를 인성하고 칠살로 이렇게 쓰는 이런 트라이앵글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도 하나의 그 성격명에 들어갑니다. 성격명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상관살이라는 거는 그대로 보면 돼요. 이렇게 월지가 상관이니까 일간이 설한 에너지고, 그러니까 월지는 직업궁이고 사회궁이고 뭔가 외부 인자이기 때문에 내가 외부에 나아가는, 외부에 연결하는, 소통하는 인자를 상관으로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월지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일간이 생하는 거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개입을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내가 받는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인성같이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이게 상관이냐 식신이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상관이면 여러 가지 일간이 표출하고 표현하는 것 중에 뭐 행동도 되지만 그렇죠? 말도 되죠. 능력도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라는 거를 보는 것이 천간의 구조인 거예요. 천간의 구조인데 상관살인을 놓았다라는 거는 상관으로 그런 말과 행동, 능력이나 재주, 재능, 역량 이거를 가지고 칠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인성은 폐인이 되는데 결국 천간끼리의 상관관계나 구조 속에서는 칠살을 인성으로도 화살을 하겠다 이런 거죠. 보통은 이렇게 두 글자, 그러니까 월지하고 천간에 드러난 한 글자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제격이다, 정관격이다라고 하면 또 아니면 인수격이다라고 하면 인수용관 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세 글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놓여진 작용력이나 놓여진 위치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에 따라서 자기가 쓰는 삶의 동태나 행태가 변하고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제왕생관격이라든지 뭐 이렇게 인수용관이라든지 아니면 제용식생이라든지 아니면 식상생제라든지 이런 구조보다 조금 더 버라이어티한 다양한 형태의 삶을 직업적으로 영위할 수가 있겠다. 가능성이. 이렇게 보는 거고 거기에 연관해서 요 겨울이라고 하는 거죠. 식상을 겨울로 놓았습니다. 겨울로. 겨울 계절로. 그죠? 겨울은 차갑고 얼어있는 동절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생명활동이 귀숙처, 귀장되는 이러한 때인데 식상은 그러니까 일간은 식상을 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겨울을 겨울은 순대 생하는 그 일간 입장에서는 일간이 금이 되겠죠. 그러면 겨울을 더 춥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관격 중에 그래서 금수 식상격하고 목화 식상격 이거를 우리가 목화통명 금수상함이라고 하는 아니면 또 특히 이렇게 금일간이 일지를 보거나 이런 경우도 그렇죠.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축월인데 을축이고 축 중에는 신금도 있고 이렇게 개수도 있죠. 기토도 있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개해년생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자시가 됐다. 그러면 이 경우는 본래는 인수격이 되는 거죠. 인수격이 되는데 축 중에 개수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축토가 시공간적으로 나는
개수로 작용하겠노라. 그죠? 식신으로 작용하겠노라라고 하는 천간에서 의사 표명인 거예요. 이거를 발용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평인전의 용어에서 보면, 천간이라고 하는 건 지지의 발용이다. 지지는 천간의 이렇게 생지다. 그래서, 상호 발명이라고 그래요. 서로 간의 발명. 쉽게 한다라면서 계속 또. 서로 그 자기 존재를 발금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천간에 드러난 글자들은 지지에 어떤 글자, 어디에서 어떤 십성에서 어느 위치로 올라갔느냐라는 건데, 특히 월지는 격이 성격되고 격이 올라가는 장소, 처가 되니까 여기서 올라간 글자들, 여기 지금 축도 올라갔죠, 그렇죠? 축도 올라갔고 축 중에 일간이니까 쓰임이 없는 거고, 이렇게 그렇죠. 기토도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계절이 지금 해월에 자에 자가 있고 해자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개수 에너지가 그렇죠. 원래 본기는 아니지만 크게 작동을 해서. 물론 이제 합으로 합극을 해서 변격을 막는다도 되지만 을목이 있기 때문에 변격이 가능하다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약간 인수격이 식상격으로 지지가 또 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이분도 이런 명리계통이나 이런 역학계통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많으신 분인데, 요는 이 구조의 공통점이 뭐냐면 천간지지에 비슷하죠. 그러니까 원래 신유일주고 신해일주고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지지에 특히 이 구조는 천간지지 어디에 불씨 하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씨알이 이렇게 한 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이 쓰는 팔자의 이 레벨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가 있어야 되죠. 이거 신강신약을 떠나는 겁니다. 당연히 입장으로 보면 이 동토의 해자축으로 얼어있는 물이니까 나무는 당연히 자라기가 어려울 거고, 그렇죠? 이 약한 태지 올라와 있는 무토 하나로 이 해자축의 이 쓰나미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은 설로, 냉한 에너지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죠. 아마 운도 보면 그렇죠? 축, 자해술, 유신미, 오사진 가잖아요. 그러니까 60년을 금순으로 흘러버리니까 딱 어떻습니까? 신금이 어때요? 정화를 보든 이럴 때는 정화를 보든 칠사를 보든 병화를 보든 화기를 봐야 빛난단 말이야. 빛 볼 일이 있단 말이야. 이거 뭐 신약명인데 화기를 보면 더 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닌 거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세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한번 이렇게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구조는 이렇게 정화가 있죠, 하나가. 정해로 놓여 있어가지고, 그렇죠? 정해로 놓여 있어서 일단 이 정해가 놓여져 있는 모습은 칠살이고 원래는 일간을 극하려고 하죠. 근데 이 상관이 해자축에, 여기도 해자축이죠. 사유축에 그렇죠? 유술해에 다 지지가 다 이렇게 가을하고 겨울 기운인 거죠. 겨울 기운인 거고 이렇게 차가운 이거를 금수 쌍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신의 일주가 돼도 그렇고 해월에 신금이 돼도 그렇고 금도 수도 이렇게 쌍으로 청하다. 아니면 금백이 금백 금은 이렇게 하얗고 수는 청하다. 그래서 지고지사풍이 많지. 그러니까 뜻은 높고
지향점은 맑고 이상과 포부는 동양은 크고 이런데 이렇게 세상의 이치에 발담그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학자풍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이렇게 주도자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는 맞을 수 있어도 일반적인 형태의 삶에는 참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구조에 비해서 이 구조는 이 정화라고 하는 불씨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해동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신금은 임수를 만나고 병화를, 그러니까 임수로 씻기우고 흐르고 자기의 어떤 재능을 드러내고, 그렇죠? 병화로 이렇게 그 결과물이 투영되고 반영되고 하는. 그래서 상관경관이 붙어 있지 않는 형국에서는 위아래로 있든 떨어져 있든 연간이나 시간으로 있으면 좋죠. 그런 형태로 구조는 상관경관이지만 떨어져 있으면서 그러면 그게 식상도 잘 쓰고 약간 이율적일 수 있지만 정관도 잘 쓸 수 있다. 그럴 때 정관은 조우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병화가 아니고 정화로 놓여 있는데 정화가 지지에 이렇게 이제 뿌리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도 지금 이분이 40세예요. 모친이랑 같이 왔고, 그러니까 40세에 모친이 와서 본인을 대동하지 않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둘 중에 셋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이 이제 30대 중반 전후에서 결혼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늦게 하는데 40대면 좀 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했거나 또 아니면 결혼을 언제 할 수 있게끔 이제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들하고 드물게는 이렇게 좀 뭔가 결혼은 늦게 해도 이렇게 그 자리는 보통 이렇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자리를 잡잖아요, 그렇죠? 뭔가 진로라든지 자리매김을 조금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좀 못하고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 있는데 이 경우는 후자였어요, 후자. 모친이 특이하게 이렇게 그 무속 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이었고, 이제 이 아들의 동태가, 그러니까 그 모친 입장으로는 자매가 있었는, 남매죠. 남매. 그러니까 딸은 나름대로 이제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뭔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무슨 특별하게 공부 쪽에 소질이나 재능이 있었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집안에서 모친이 주도해가지고 일단 외국 유학도 좀 이렇게 한번 보냈었고, 근데 공부를 크게 성공을 못했어요. 와서도 이렇게 조금 몇 가지 일에 좀 자본을 투여를 해가지고 자기 일을 이렇게 좀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뭔가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한 6년여 전 정도부터 서울 외곽 근교, 서울 외곽이 아니죠. 저쪽 강원도 쪽의 지방 중소도시에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그걸 뭐 빵이라고 해야 되죠? 무슨 디저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체인점에 이렇게 브랜치, 이거를 대리점, 그러니까 직영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권리금 주고 투자하고 뭐 해가지고 한 6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가지고 부모가 사업 자금을 대줬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나이는 이렇게 차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새 나가지, 뭐 이렇게 고정비 나가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알아서 해라라고 손을 떼고 싶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글자 보고, 이 글자 보고, 그 모친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심 언저리에 있는 자식의 앞길까지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자녀도 있고, 배우자는 지방에서 이렇게 공직에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여건이나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모친이 보기에 아직 자식이 아들이 뚜렷하게 어떤 자리를 못 잡은 거야. 그래서 저 오기 전에 이제 두 군데를 이렇게 무속인한테 갔어요. 갔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담하기가 좀 편해. 이런 그 이유는 명리가 아주 제격이야. 진로 상담은 세상에 진로 상담만큼 명리로 뚜렷하고 명확하게 나오는 게 없어. 아예 이분이 이 모친이 세 가지를 뽑아가지고 가서 무속인한테도 갔고 저한테도 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설명은 그거 처음에 들은 게 아니고 한 2, 30분 설명을 쭉 드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그 청소 대행업, 두 번째 부동산업, 세 번째 분식점인데 그냥 일반 분식점이 아니라 뭐 또 이것도 무슨 떡볶이 무슨 전문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냥 일반적인 소소한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아예 이렇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모친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한번 진로 상담을 받아보고 그쪽이 맞으면 준비를 시켜서 자기가 이렇게 모친이 조금 나이가 좀 돼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자식의 앞길을 이렇게 좀 마련해주고 털을 좀 닦아주고 이렇게 손을 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부모 마음이 다 그럴 수 있고 어머니 마음이 다 그럴 수 있는데 여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야. 뭐 자식이 잘 되라 뭐 이렇게 정화서 떠놓고 바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아예 본인이 나서 가지고 다니면서 진로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고 될 수 있겠는지 가능한지 어느 분야를 하면 좋은지 언제쯤 가능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려고 두 군데 갔다가 명리 쪽은 처음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무속에 가까워서 그런 쪽에 다니기만 했지 이런 쪽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명리에 대한 인지도나 뭐 이런 게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두 군데를 갔는데 두 군데에서는 다 이거를 하라고 했다라는 거지. 이거를 하라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런지하에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런지하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한 거는 요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이 구조가 처음에는 이게 성격명이거든요. 근데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일생에 운이나 이런 게 받쳐주면 어쨌든 반듯하게 직업이나 직장이나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한 번은 드러낸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월을 살아가면서 합격이면서 이게 운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고 그러면 평생에 빚 볼 일이 없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런 구조는 금수 식상격인데, 금수 상관격인데, 그렇죠? 상관격인데 축년이고 금생수하고 있고 해수고 또 이런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 이렇게 해, 자, 축에 이런 수의 구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자가 어떻다? 이렇게 한하다.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좀 조후가 돼야 되는데 이 구조에서 지지에 지장간을 해도 뭐 좀 축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떨어져서 술미토라든지 사후화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훨씬 이 정화를 더 잘 쓰죠. 그러니까 이 정화가 실질적인 파워나 힘을 갖는 거예요. 작용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화가 이 어떤 열로도 작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빛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죠. 광열로 작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다 춥고 어두운 곳에 이렇게 자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화가 힘이 있는 글자는 아니에요. 힘이 있는 글자는 아닌데 그래도 앞서 살펴본 것 같이 그런 화기의 불씨가 하나도 없는 구조보다는 언제든 여기 운에 따라서 정화가 이렇게 발화할 수가 있다. 정화가 역할이나 롤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요 정화는 상관격의 칠살은 이렇게 희견관, 그러니까 뭔가 해동하는 이 차가운 물을 좀 따뜻하게 해서 이게 얼어 있는 물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렇죠? 흐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보면 이게 그냥 딱 봐도 전체가 음간으로 돼 있고 현간에 있는 글자들이 다 약해요. 일간만 빼고는. 그러니까 월지에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그쵸? 이 간목이라든지 임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지로 수강국을 이루면서 천간으로 재성하고 관성하고 인성이 편으로 놓인 거지. 편의 형태로 놓여서 이렇게 이제 짜임을 놓고 있는데 이 글자들 중에서 쓰임이 되는 거는 요 글자인 거죠. 이걸 이제 구분을 놓고 볼 때 이렇게 왜냐하면 화의 불꽃이 약한 상태니까 이 불꽃을 살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목생화로 해서 재생살이 되겠죠.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목생화가 되면 일간이 감당해야 될 힘이 약한 거예요. 결국은 요 경계점이나 구분점이 이 토가 없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화를 쓰니까 목생화로 해가지고. 근데 이미 궁극적으로는 토에 의지해서 토생금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이 목을 쓰면 뭐가 되냐면 목극토가 되는 거야. 목극토가. 이게 흔히 얘기하는 제극인 재생살이 되는 거지. 그렇죠? 강해진 이 살은 결국 일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인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재관인이 편으로 떴는데 딱 중간점의 방점이 관살, 여기는 칠살로 놓여 있는 거죠. 칠살로 놓여 있으니까 그럼 칠살하고 병화로 쓰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냐? 구분하는 게 있죠. 일단은 칠살이 쓰면 음간이 뜨면 음일간이니까 더더욱이나 그렇지만 이게 치우칠 편자잖아요. 편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인도 편업인데 편관도 편업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이 실질적인 뿌리나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런 거는 그냥 내 사업적인 명의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쓰는 거고 궁극적인 작용은 이 기토가 하는 거지. 기토가. 나의 뿌리가 되는 역할들이 있긴 하지만 이 전체가 이렇게 해월의 해시기 때문에 일간의 힘은 자꾸 이렇게 수로 설되려고 합니다. 그걸 막아주는 게 기토가 막아주는데 이 글자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게 그 다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날이 되겠지만 이 자시가 되면 무자시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그 병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딘가. 그러니까 같이 해서 이렇게 그 식상격을 해서 이뤘지만 이게 무토로 이룬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무토가 또 무기토가 이 정화랑 같이 힘을 합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파도치는 물결을 막는, 그러니까 제방, 제수, 제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